꿈꾸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놀라운 IT 신기술들. 톡톡 튀는 생각과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청년 스타트업들이 창업 시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성장하는 시장이 어딜까? Y 같아요. 나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내 안에서 꿈틀대는 가능성에 주목하라. 상상의 나래를 현실로 만들어줄 아이디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이 아이디어 창업의 첫걸음. 첫 번째 공식, 아이디어는 생활이다. 크라우드펀딩을 앞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 두 번째는 진짜 좋은 영상,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 마케팅 안에 PR도 있고 바이럴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도 있겠죠. 크라우드 펀딩으로 글로벌 무대를 사로잡은 차세대 IT 스타트업 서한석 대표.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뭘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뭘 할까? 그럼 뭘 해야지? 그런데 아이템이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러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살면서 불편한 점 세 가지만 적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적잖아요. 그러면은 공통된 게 있고 남들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곧 사업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결점이 있어야 되면 해결점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 결국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소위 말하는 벤처 캐피털 그런 미팅을 갔는데 하드웨어라고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대안이 없었어요. 솔직히 없어가지고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에 올인을 하자. 올인을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저희 같은 1억 8천을 선주문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저희는 되게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 8천을 40일 동안 모집하려면 하루에 매출이 450만 원씩 발생을 해야 돼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서 초기에 양산 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 이제 상쇄시킬 수 있었고요. 생활 속 아이디어 하나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서한석 대표의 실패하지 않는 비법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실 거는 실패 스토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실패 속에 배움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 속에는 독이 든 성배예요. 성공하고 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성공한 거 스토리 들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라면 정말 노래처럼 루저예요. 근데 그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고 그걸 앞으로 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개선하고 그거를 내 자신이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차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분명 여러분들이 좋아하던가 아니면 관심사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창업을 하셔야지 정말 생판 모르는 분야에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창업을 하시는 거는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사나 좋아하는 부분이 창업 아이템이 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사로 창업하라. 중고차 거래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고 있는 정욱진 대표. 용인에서 레이싱도 좀 했고요. 레이싱 하면서 좀 얼굴에 상처도 좀 생기고 그리고 자동차 큰 동호회 운영자로도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직거래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소비자가 오셔서 차를 본다, 깎아달라, 아니면 오신다 그러고 안 오시고 등등의 서류상 문제로 나중에 이 차를 활부를 끊으셔야 되는데 활부 승계가 안 되죠. 신용등급 때문에 등등 이러한 이유로 직거래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도 신차 딜러한테 제 차를 판매를 하고 새로운 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제 차를 정확하게 1,1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제 차를. 근데 한 3일 뒤에 혹시나 싶어서 내 차가 중고차 사이트나 이런 곳에 얼마에 올라왔지 확인했더니 정확하게 1,450만 원에 제 차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350만 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이런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한다면 나도 이렇게 손해를 받고 다른 분들도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손해를 볼 것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만 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차를 파시는 소비자들은, 운전자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아이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을 일상으로 바꾸는 첫걸음. 관심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은 투명한 중고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중고차를 어디다 갖다 팔지? 라는 이 패턴을 분석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냥 채널을 딱 틀었는데 그 다음 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옥상에 딱 올라가셨는데 사거리에 차들이 막 이렇게 정말 불규칙하게 이 사거리 교차로니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불규칙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저 안에도 패턴은 있다. 그 패턴을 분석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창업. 그러나 불규칙함 속에 숨은 성공 패턴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아이디어 창업의 시작 아닐까요? 맨 처음에 사용자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것.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발하라. IT 업계에 떠오르는 강자. 조상희 CTO.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오타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오타는 뭐 어느 스마트폰에서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타가 늘 난다면 오타를 고치는 건 쉬워야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칠 걸 안농하세요라고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은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커서를 할 때 옮기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농이 틀렸으니까 그냥 뒤에다 0이라고만 쓰고 그냥 명령을 내리면 이게 쏙 하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틀린 부분만. 이런 기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기술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해보겠다고 했죠. 쓰는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 그러나 낯선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 키보드를 바꿔서 오타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기술을 쉽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라고 그런 반응에 쉽게 길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분에 맞춰서 일본어 버전도 개발을 했어야 했고 사용자분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걸 맞추느라고 틈도 없었는데 그런 도중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어떤 반응이 옵니다.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즉 뭐 신경 쓰이지 않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걸 뒤집어서 오히려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키보드도 내가 친 글자만 제대로 입력이 되면 되지 이게 뭐 예쁘거나 막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좀 더 이게 예쁘니까 더 갖고 싶은 키보드여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더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상에서 소리가 예쁜 키보드라는 식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 기술로 자판의 신세계를 열어가는 조상희 대표. 그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창업의 핵심은 내가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놔야겠다가 아니고 이게 있으면 사람이 편해지니까 기술이 대단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이만큼 편해지니까 이렇게 편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투자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시장. 특히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창업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공식,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라. 개인 간 거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스마트폰이 등장이야말로 개인들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키워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인 간 거래 시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문화를 꿈꾸다. 개인 간 거래로 공유 경제를 만들고 있는 이후국 대표. 하지만 저희가 이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을 보았습니다. 과연 성장하는 시장이 어딜까? 어떤 트렌드 속에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유라든지 협력주 소비도 당시에는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하고 있었죠. 때가 2011년입니다. 이제 막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처음 경험하고 계실 때일 거예요. 저희는 이 스마트폰의 흐름이 개인들의 힘을 굉장히 키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선택하고 저희가 또 하나 바라본 건 저희의 꿈에 부합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먼저 읽고 시작한 창업. 행복의 실천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위기 역시 명쾌하게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흔히 플랫폼에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닭과 달걀의 문제였습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아이템을 오픈했을 때, 이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템이 올라오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걸 저희 헬로마켓은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라는 답을 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자. 딱 하나만 우선 잘해보자. 그게 뭐였냐면 판매자가 아이템을 올리면 가장 빨리 팔릴 수 있는 그런 마켓이 되자였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두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결정하기 쉬웠어요. 예를 들면 절대로 비즈니스업자들의 상업적인 아이템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개인들이 판매 경험을 가지도록 하자. 혹은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주위에 있는 아이템을 빨리빨리 보여줘서 조금 더 빨리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결국 우리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핵심 한계를 우선 잡고 시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는 시장을 향한 도전.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해 나아간다면 성공의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호텔들을 만나보고 이게 호텔 쪽에서 할인해서 판매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비를 들여서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됐었죠. 수요를 확인하고 도전하라. 당일 숙박 예약의 선두주자 김가영 대표. 부산 해운대 이런 데 가서 이제 오늘 갈 곳을 찾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지금 예약할 수 있는 곳들을 바로 모바일에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없었고 저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전화를 걸어서 오늘 오늘 예약 가능한 방이 있는지 지금 가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왜 이렇게 좀 불편한 서비스, 그러니까 불편함이 계속 있고 왜 편리하게 이거를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없을까? 또 한편 호텔에서는 오늘 남아있는 방을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남아있고 조금 할인해서라도 더 팔고 싶을 텐데 왜 그런 걸 제공하는 곳은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도전. 그러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결심한 이후에 바로 했던 게 정말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맞는 건지를 한번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많은 개발비와 인건비를 들여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나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이제 호텔들을 만나보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호텔 쪽에 전혀 경험도 없고 아는 분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는 모든 호텔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거기에 매일매일 전화해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100군데 전화하면 10군데, 15군데가 만나줄까 말까 하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고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을 때 호텔에서는 되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다시 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 판로 개척. 사전 시장 수요 파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실패의 위험을 줄여보세요. 준비하셨죠? 네.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눈으로 할 수 있고요. 네네. 이거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크게 만들어 온 거고요. 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지폐들 예. 다들 꺼내셔서 스캔해 보셔도 1,00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다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미지를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되게 유황 선생님께서 예. 이황 선생님이 움직이네요. 네 노래를 하죠. 상상을 현실로 재현하다. 증강현실로 내일을 그리는 박선욱 대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누워 있는데 야 이걸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걸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뭐 그런 아이템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저는 먼저 방금 보셨던 천원송이라는 집회 컨텐츠의 그 노래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도 않고 기술도 기획하지도 않고 늘상 제가 생각해왔던 거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돈에 컨텐츠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기술과 컨텐츠의 만남이 앞으로의 사회 그 유용한 서비스에 더욱더 풍부한 기술력과 제대로 된 시너지를 줄 것이다. IT와 문화 콘텐츠의 달콤한 만남. 차세대 기술과 문화의 콜라보는 미래형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강현실 분야뿐만 아니라 뭐 가상현실 그리고 이 기술이 보면 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술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있는 것의 재조합,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아이디어의 가장 큰 힘은 어떤 분야와도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세요. 창업의 시작과 끝.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주체인 창업가인데요. 세 번째 공식,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게사료 팔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합니다. 사업의 본질에 충실하라. 반려동물을 위한 혁신을 꿈꾸는 이다혜 대표. 저는 이제 고객 전화를 받아서 엄청 욕을 먹기도 하고 직접 게사료를 한 손에 10kg씩, 20kg씩 나르기도 하고 길에서 막 저희 서비스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처음에 되게 지금도 늘 많이 하는 일이지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되게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직장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후회가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폼을 안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객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문제점도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 패치비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게사료 들고 나르다 보니까 물류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선을 짜야 되는구나, 상품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게 됐고요. 제가 길에서 전단지도 나와주고 인터넷에 글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패치비라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구나 이런 노하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창업 전선에 뛰어든 이다혜 대표. 온몸으로 부딪히며 창업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패치비의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럴싸하고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하면 저 사람이 게사를 팔고 있는 사람이구나. 게사를 살 때는 저 사람한테 가서 사야 되는구나. 이것들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고객분들께 저희 서비스 본질에 대해서 늘 생각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희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사업의 진정한 주인 되기. 그저 보기 좋은 하울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면접자가 되면 꼭 물어봐야 될 미션과 비전을 물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회사는 비전은 있나요? 자신만의 생각의 축을 다져라. 디지털의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이상규 대표. 제가 펜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만년필이나 샤프 펜슬이 근대의 펜의 혁명을 이뤘다고 하면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된 펜을 만들어서 제 주특기였던 인터넷 서비스하고 합하면 그러면 어떤 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한 아이디어 사업. 그러나 성공은 결코 쉽게 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기술이 국외 파트너가 그만큼 안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납품도 딜레이되고 기업체들한테는 이제는 그 계약이 파기될 만한 위기를 맞게 됐고 제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 베이스의 CEO인 저는 사실은 우리 제품만 좋으면 되지. 또는 기술이 좋으니까 뭐 디자인이야. 이렇게 하고서 자기 전문 분야 말고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산업화가 초기일 때는 물건만 만들면 팔렸는데 요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 외에도 뭔가의 개발을 해야 된다고 느꼈고 거기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과감하게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회사 사정에 비해서는 정말 대규모였던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 IT 쇼라는 데에다가 저희 회사 사정보다 훨씬 큰 부스를 만들어서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걸로 돌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규 대표는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은? 회사 내에서도 비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최종 의사결정자인 CEO는 회사의 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 뭐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됐지? 그래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축의 뿌리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비전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과 고민으로 생각의 뿌리를 굳건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좀 다질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설득할 만큼의 설득력이 없으면 그 사업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창업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라. 주목받는 여성 창업가 이유미 대표. 식판에 식사를 이렇게 떠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거 먹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배식구를 마주보고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조리하시는 여사님이 방금 제가 떠온 음식을 우리가 왜 짬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통에다가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아서 붓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먹다 말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방금 이거 떠왔는데 이거 혹시 뭐 문제 있나요? 왜 버리세요? 이거 물어봤더니 몇 명이 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왕창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몇 시 이후까지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이걸 다 폐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이제 나온 자료였는데 그때가 이제 뭐 2013년부터 런던 협약이라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 폐기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조약이 전격 시행되는 해였어요. 기존에 톤당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2.6배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일단 나온다? 얼만큼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기술을 써서 처리하자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발생 자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부의 눈으로 발견한 틈새 아이디어. 참신한 생각으로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정말 의도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닥칩니다. 그렇게 닥칠 때 이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좀 단단하게 키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육을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 아니면 뭐 경력이 단절되신 그 우리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 요즘 트렌드라는데 지원 제도도 되게 많다는데 나도 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걸 보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자 우리 창업하자 자 뭘 만들까 우리 뭐 하지?라고 해서 왓을 고민을 하세요. 뭘 할까?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랑 하지? 누구한테 팔지? 라고 하는 후를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만들까? 외주를 줄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까? 라고 해서 하우를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정말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why 같아요. 나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라는 그 자기 세뇌가 없으면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외롭거든요. 그럴 때 이 마음의 축이 없으면 힘듭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었던지에 대해서 진짜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창업을 꿈꾸시나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창업의 이유를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상상의 열매. 살아 숨쉬는 생생한 아이디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힘들고 고된 과정들도 언젠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테니까요.